음, 우리 어제 제가 섹터 이해를 하나 해드렸죠. 섹터 이해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어제 저녁 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멤버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오늘 다른 것 때문에 날아가긴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비료가 날아가고 그죠? 자, 지금부터 농업 바이오를 볼 거예요. 자, 섹터 구분을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비료가 날아갔고 사료가 날아갔고 수산이 날아가고 닭고기가 날아갔는데 농업 바이오가 날아가고 있죠, 지금. 오늘 날아갔어요. 물론 다른 이슈로 날아가긴 했는데, 그래도 안 날아간 섹터고 월봉 바닥에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겠죠. 여기에 지금 전기차주가 안 나가고, 안 날아가고 있고, 또 하나가 그 뭐죠? 수소차가 안 날아가고 있고, 그죠? 이런 친구들이 안 날아가고, 이런 친구들이 날아갈 거예요. 오늘 좀 떨어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태양광이 안 날아가고 있어. 태양광이 날아가고 있죠, 지금. 선별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건설기 날아갔죠. 건설기에는 많은 종목이 날아갔고 조정 들어온 것 중에 몇 종목 살 필요가 있고 철강도 많이 날아갔는데 조정 들어온 것 중에 살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날아간 농업바이오가 드디어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사고를 쳤어요. 물론 비료사료 다 날아갔는데 안 날아가서 안 날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날아갔거든요. 근데 뉴스는 참고 상황이 됐죠. 자, 보겠습니다. 7개월 만에 홍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대요. 절에서 올라갔든 어떻게 해서 올라갔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농업바이오가 아직 안 올라가고 월봉 대바닥에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월봉 대바닥에 있었으니까 이 친구들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올라갔습니다. 물론 꼬리는 달았어요. 근데 비료주들도 좋긴 하지만 한일사료, 현대사료, 고려산업 이런 친구들이 오늘 상한가 간다고 올라간다 그래서 물론 단기 단타 잘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물렸다 말씀드렸죠. 월복에서 15배 올라간 친구예요. 여기서 물면 답도 없어요. 자, 그런데 농업바이오 관련주들은 아직도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글벳을 보게 되면 월봉 바닥 탈출형이죠. 이제 탈출한 거예요. 탈출해놓고 항상 말씀드렸죠. 목표가를 딱 찍은 거예요. 여기가 됩니다. 정확히 찍었죠. 8,000원대, 8,600원대 목표가예요. 두 번째 심하게 올라가면 어딜 가냐? 9,300원을 갑니다. 자, 어차피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쁜 데다가 5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죠. 여기가 믿고 참고 기다렸으면 오늘 같은 날 수익이 좋았겠죠. 물론 목표가 찍은 건데 이제 조정을 기다리면 돼요. 조정을 기다려서 자, 이번 주 종가상 오늘이 금요일이죠. 자, 오늘이 금요일인데 만약에 60주선을 뚫고 안착을 해줬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부터 뛰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버라이님, 말랑이님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다 혼자 얘기한 거야 지금까지? 엄마 끝났다. 들리시지 않나요? 바이님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제가 체크해봐야 되나? 김혜수님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잘 들리죠? 정재열님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요.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 예, 나갔다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잘 들리실 거예요. 자, 어쨌건 오늘이 금요일인데 만약에 이번 주 종가상 60주선이 올려놨다. 이렇게 다음 주부터 출발 선상이 60주선이다. 그럼 이 친구 또 떼요. 또 떼어서 어딜 가냐? 여기가 매물대라 제가 아침에 제 멤버님들하고 실방할 때 알려드렸거든요. 뛰길래 제가 여기가 목표 1차 목표가니라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찍고 왔죠. 원래 1인 거예요. 주식이 매물대를 맞으면 무조건 한번 떨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잘 맞고 떨어졌고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번 2차 목표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되겠죠. 9,400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주 종가상 오늘 종가상 60주선만 안겠다. 깨면 어차피 떨어져요. 깨면 여기까지 오는데 그럼 또 사야죠. 얼른 바닥인데. 그러니까 60주도 안 깨면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꼬리 달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어디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일바이오를 봅니다. 제일바이오를 봤더니 월봉에서 보니까 요렇게 아직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은 못 해줬죠. 아직 못 해줬는데 주봉에서 돌려놨어요. 일단 주봉에서 돌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5주선만 아끼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고 20주선 뚫어주고 올라가면 다시 돌아나가요. 꽤 큰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단지 월봉에서 아직은 우하향이라 반등인 거기 때문에 주봉에서 5주선 깼을 때는 칼 대응할 생각하고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자, 대성미생물을 볼게요. 대성미생물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정재열님이 안 들리시니까 제 얘기가 안 들렸겠구나. 정재열 문자로 써야 되는구나. 제 목소리 안 들린다고 그랬지? 한번 나갔다 오시면 들릴 거예요.
자, 대성미생물은 어차피 지켜줘야 될 5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앞으로도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여기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도 역시나 20주선 중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20주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 다시 빵 때리는 거예요. 그죠?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오늘 그 시로 좀 뜨긴 떴는데, 아직 뚜렷한 거래량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완벽하게 거래량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보초병을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월봉에서 위치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만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쫓아가서 하지 말고 이런 자리들만 잘 지키고 있으면 다시 한번 빵 때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5개월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진바이오텍도 오늘 급등했다 왔는데 이 친구도 20개선 근처 여기 있었거든요. 요런 데서 사는 게 맞아요. 5개월선 근처 이런데 올라간 거고, 지금은 약간 리스크가 있죠. 이전 고점 되니까 리스크가 있어요. 자, 주봉에서도 이제 딱 요소제 뛰어나간 거죠. 정확하죠. 근데 이렇게 매물대죠. 또 떨어질 거예요. 지금 쫓아가서 하는 건 아니고, 역시나 눌림목이나 다시 이런 자리들이 왔을 때 우리가 침착하게 매수해볼 만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태경 BK도 강한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죠? 20개선이 있죠. 앞으로 태경 BK도 5개월선과 20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잘 올라갈 위치에 있고, 주봉에서도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죠.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종가상,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금요일 종가상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경 BK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단 20주선을 깨게 되면 태경 BK는 월봉에서 20개선이 가파르죠. 보통 20개선이 가파를 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각도라고 하는데 20개선 각도가 낮을 땐 상관없어요. 이건 깨도 이전 바닥 찍고 올라가거든요. 약간 가파르면 깼을 때 엄청 위험해요. 태경 BK는 20개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순간 무너지면 확 무너지고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이런 자리 이탈하면 안 돼요. 여기 이번 달 찍은 자리가 여기죠. 그러니까 이번 달이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여기 깨면 안 되고, 특히나 이번 달 종가상 20개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달에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중앙백신도 반등해주고 있는데 좀 아슬아슬했는데 일단 대바닥은 안 깨고 있고, 이번 달이 3거래일 남았죠. 3거래일 안에 5개월 선 위에 올려만 놓으면 다시 뛸 수 있어요. 잘 보고 계시고, 주봉에서는 추세전환 시도하고 있죠. 이렇게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 20주선 위에 올려면 100점 만점이고, 못 올려놔도 이렇게 대바닥 이런 데만 안 깨면 되니까 이런 자리들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자, 일봉을 봅니다. 이제 그 중앙백신 같은 경우에 이 거래량이 좀 아쉬워요. 거래량 없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를 지금 사게 되면 보초병을 쓰게 되고 굉장히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대량 거래가 빵 터진다면 눌러 사는 게 가장 빠른데,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중앙백신을 사게 되면 보초병을 쓸 수 있겠구나. 가격은 싼 거예요. 월봉에서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싼 거지만 아차하면 내가 그 보초병을 쓰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게 중앙백신이죠. 자, 농어바이오를 봅니다. 농어바이오도 굉장히 고전하다가 역시 지켜줄 자리 5개선 잘 지켜주고 올라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제가 20주선 이탈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탈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3주 전에도 시장 안 좋을 때도 이탈 안 했고, 저번 주도 이탈 안 했고, 이번 주도 이탈 안 하고 찍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어바이오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언제 툭 날아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일봉을 보니까 역시나 그죠?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죠. 이런 자리들이 20선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만 실제로 이탈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농어바이오는 또 거래량도 좀 잘 들어와 있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 그 중앙백신은 거래량이 아예 전무하거든요. 이렇게 보이니까 있어 보이는 거지, 없죠. 거래량이 아예 전무하잖아요. 그죠? 근데 농어바이오는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관여하고 있다고 보면 이 거래량을 실어준 분들의 힘에 의해서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농어바이오는 앞으로 꼼꼼히 관심 겨울 필요가 있고, 특히나 60개선 뚫어주면 굉장히 강해요. 이 60개선이 원체 그래. 60개선이 원체 강력한 이 강력한 이 저항선이에요. 이게 자꾸 맞고 떨어지잖아.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고, 이래서 그린 거예요. 근데 뚫어졌다. 그럼 빵 때릴 수 있어요. 주말에 또 어떤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바이오주 관련해서. 자, 그 농어바이오도 괜찮고, 우진 BNG를 보게 되면 위치가 낮아요. 이 친구가 월봉 5개선 밑에 있죠. 그죠? 여기서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만 안 깨면 역시나 우진 BNG도 괜찮고, 앞으로 20개선 뚫어주면 강력한 저항선인 60개선까지 갈 건데, 가격이 얼마냐면 2,9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2,900원만 가도 상한가죠, 거의. 그러니까 마진이 30%짜리예요. 자, 주봉에서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20선 맞고 돌파해주고, 근데 이 친구는 아예 찍고 나갔죠. 자, 중기적으로 상승했다, 눌림목을 주고 간 자리인데 앞으로 5주선만 안 깨면 되고, 특히 오늘 금요일날, 오늘 금요일이죠. 60주선 위에 올려놨다. 다시 출발이에요, 다음 주에. 따라서
우진 BNG는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잘 봐야 됩니다. 파루를 볼게요. 파루는 태양광 관련주이자 이제 이런 어떤 그 동물바이오 관련주거든요. 근데 월봉에서 보니까 바닥에 있죠, 지금. 바닥 탈출형이에요. 물론 앞으로 5개선 깨면 안 돼요. 안 깨면 추세가 잘 유지가 되는 거고, 자, 주봉에서도 역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을 갖다가 거쳤는데, 이렇게 20선, 20선 지켜주고 있죠. 지금 3주 동안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저런 60주선과 20주선만 안 깨면 다시 한번 땅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60주선 근처에서 매수, 그죠?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월봉에서 같이 났기 때문에 그게 손절의 의미도 없어요, 또. 그래서 앞으로 60주선, 일봉에서 매수 타임 잡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고, 자, 대한유팜이 좀 지지부진하죠? 대한유팜은 월봉에서 일단 상황은 좋아요. 여기가 60개선인데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만 안 깨면 잘 뛸 것 같고, 목표가가 여기에요. 14,400원. 말수 타임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월봉과 주봉에서 추세와 턴을 확인했으면, 예를 들어 대한유팜은 자,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정확히 중기적으로 지켜줘야 될 딱 이선 찍고 나온 거. 이게 눌림목인 거예요. 요거를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는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5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12,400원, 12,500원이에요. 이런 자리들만 안 깨면 되는데, 끌고 왔더니 그런 자리들이 5일선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5일선만 안 깨면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거래량 잘 들어와 있고, 단 60개선을 이해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할 수 있거든요. 확 뛰어요. 그렇지만 아주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주봉에서 5일선을 깬다든가 일봉에서 5일선을 깨면 이런 자리들까지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깨게 되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원래 이쪽에서는 체시스가 대장주라 잘 올라가는데 갭을 띄웠죠. 자, 월봉에서는 바닥권이에요. 그죠? 바닥권 뛰어나가는 거고, 여기가 목표가인데 다 왔죠.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서 하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내가 먹을 마진법. 그러니까 제가 계산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계획 영역인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서 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죠? 우리가 그래도 좀 마진율이 그래도 한 20, 30%도 돼야 우리가 먹을 폭이 있는데 지금은 먹을 폭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면 안 돼요. 벌써 23% 뛰었고 지금 매도해서 팔아야 될 자리이지 목들이 사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단 만약에 똑같이 오늘 금요일 종가상 60주선 위에 올려놓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훼손하지 않으면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못 들어주거나 종가상 깼다. 다음 주에도 60선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서 하지 말고 있다가 바닥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조아연님 어서오세요. 박사님 어서오세요. 자, CTC 바이오를 봅니다. CTC 바이오를 보니까 월봉에서 추세가 이쁘죠. 지금까지 잘 살아있던 친구예요, 친구는. 앞으로도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빵 때릴 수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이쁘죠. 대응하기 쉬워요. 알았으니까 너는 5주선만 깨지 마.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가장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이거든요. 이렇게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자리들만 안 깨면 CTC 바이오도 순간 확 깰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일봉에서는 5일선 있으면 인대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일봉을 보게 되면 너무 이렇게 막 어쩔 때는 좀 차트가 지저분하더라 이럴 때도 있어요. 일봉은 그냥 매수 매동 타임 잡는 거니까. 큰 흐름은 다 월봉하고 주봉에서 봐요. 자, 월봉에서 현재 주가의 질을 보는데 이런 데 비싼 거죠. 주가가 좀 비싼데 싸죠. 싼데 지금 중간쯤 있지만 고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5개월 선만 깨지 않는 선에서 보는 게 맞고, 주봉에서도 역시 딱 5주선이에요. 그죠? 12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들고 갈 만한 친구가 되는 게 CTC 바이오입니다. 자, 전진바이오팜도 이쪽인데 전진바이오팜은 월봉에서 추세가 완전히 깨졌죠. 다른 친구랑 틀려요. 이전 바닥 깨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이런 친구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난 대바닥 깨면 손절할 거야. 그런 분들은 들어가셔도 돼요. 과감히 들어가면 아차에서 운따만 맞으면 대바닥에 사긴 하지만 위험한 거예요.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너무 추세 깨고 있죠. 오늘 만약에 이 친구가 바닥을 또 깨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우하향이 확증이 돼버려. 다행히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매수 매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추세가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가 우하향이 됐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이전 저점 깨면 안 돼. 2,450원 깨면 크게 위험해지니까, 아니다. 2,450원 아니다. 여기 어디야, 이게. 4,500원에서 이번 달 저점이 4,300원이니까 4,300~400원 이탈하면 이건 좀 위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요렇게까지가 이제 농업바이오 관련주인데, 여기 우리 손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돼지열병 관련주죠.
요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손 FNG는 저희 권했거든요.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정확히 안 깨고 올라가죠. 깨지 않아야 할 때 안 깬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역시나 5선 안 깨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이 친구를 굳이 사고 싶으면 요렇게 5선 안 깨는 거 확인하고 사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고, 일봉에서 매수 타임 잡으려면 많이 올라갔죠. 떨어지거나 눌림 목줄 때 봐야지 지금 쫓아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오늘 상한가를 갈지는 건 모르지만 여기가 매물대죠. 지금 매물대 맞고 고생하고 있잖아. 신기하잖아요. 이거 매물대. 저기 꼬리가 이거 찍었죠. 여기 매물대 변곡점 위력인데 요거 맞고 떨어지고 있어서 더 떨어질 수 있고 뚫어주면 더 가겠죠. 근데 벌써 15%나 올라간 거를 절대 쫓아가거나 내동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안 오면 그만이고, 자리가 안 오면 안 사면 그만인 거고,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식을 안 살 권리가 있잖아. 그죠? 굳이 무리하게 뭐하러 사? 나한테 안 살 권리가 있는데 편하죠. 다른 펀드 운영이나 이런 분들은 안 그래요. 무조건 사야 돼요. 자, 따라서 이글벳이나 우진비엔지나 이층이 오늘치 꼬리다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다렸다가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자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